내 임기 벌써 20% 넘게 지났는데, 자, 이거 이재명 감옥 걱정 시작을 하는 것이냐. 자, 그 내용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KSOY 조사,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김민석이 잘할 거냐 못할 거냐 이 내용이고, 이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지지도 또 역대 최저로 나왔습니다. 요즘 지난주부터 발표되는, 지지난주부터죠, 발표되는 모든 여론조사의 공통점은 그 여론조사 기관마다 자기들이 조사한 거의 역대 최저치, 이재명 지지율 역대 최저치가 갱신되는 겁니다. 발표할 때마다 역대 최저치가 갱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미 30%까지 내려갔다는 조사도 나오고, ARS 조사, 심지어 김어준의 꽃, 여기서도 40.9%가 나왔습니다. 39%, 곧 30%대로 내려앉죠. 모든 여론조사가 최저치를 기록했고, 다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많다.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심지어 20%, 이재명의 지지율이 20%까지 나온다. 2030에서도 20%까지 나온다. 그리고 중도층이 대거 돌아서고 있다. 이게 이제 공통점입니다. 근데 그 추세가 오늘도 두 가지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KSOY의 이재명 지지도 조사는 42.8%, 여기는 아직 그 40%대의 그 턱걸이를 했는데, 이 역시 KSOY 조사 기준으로는 꼴찌입니다. KSOY 조사 기준으로는 지금 최저치가 나왔고, 이게 특히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재명 지지율이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좌파 쪽에서 계속 했습니다. 좌파 패널들이나. 저는 이재명 지지율이 반등할 수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뭐 한두 가지 뭐 실수를 했다, 실언을 했다, 뭐 그리고 바로 만회할 수 있다 이러면은 반등이 되지만은 완전히 구조적인 문제죠. 부동산,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가 없죠. 이 이슈가. 코스피 마찬가지죠. 물가, 고물가, 이런 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반등을 할 수가 없고, 특히 이재명의 지지율 추락의 아주 밑바닥에 있는 원인은 이재명이 재판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지지층이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졌죠. 그 무슨 뭐 김어준하고 정청래가 계속 이야기하는 무슨 뭐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은 아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일부에서 좌파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이재명 지지율이 반등될 거다. 이제 좌파가 그동안 막 죽기 살기로 싸웠지만은 일단 당 대표가 들어섰고, 새로운 대표가 들어서고, 그러면 새로운 지향점을 가지고 하면 이재명 지지율 반등될 거라고 했지만은 그거 전부 다 엉터리 전망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민석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 KSOY 조사가 18일하고 19일, 그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제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김민석이 당선된 게 17일이죠. 근데 17일 당선되고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이틀 동안 조사를 한 건데, 다시 지지율이 폭락을 한 겁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김민석이 새로운 당대표로 들어서고 나서 무슨 이재명하고 뭐 포옹을 하고 뭐 비서실장 가서 뭐 꽃 주고 화 주고 뭐 원팀 어쩌고 해도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재명 지지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김민석이 새로 뽑혔는데도. 그 결과가 지표로 나온 겁니다. KSOY의 그 조사에서 직전 조사보다 5.0%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그렇게 컨벤션 효과도 뭐 일어날 거라고 하고, 뭐 김민석이 하면은 이재명 동반 상승 이야기했지만은 오히려 직전 조사보다 이재명 지지율은 5.0%포인트가 떨어져서 42.8. 해당 기관이 조사를 실시한 이래 역대 최저치.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무려 5.7%포인트는 52.5. 자, 그러니 지금 직전 조사보다 5.0%포인트가 떨어져서 42.8이면 다음 그 조사에서는 여기도 30%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계속 추세가 계속 그러니까는 이것도 KSOI 조사도 아마 60% 선에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쫙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서울이 부정평가가 60.7%, 그리고 2030에서 부정평가가 61.4, 69.2, 부정평가가 이러니까는 긍정평가는 20%대, 30%대 이렇게 막 지금 되는 것이죠. KSOI 자체도 지지율의 취임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중도층의 이탈, 그리고 4050, 진보층 같은 기존 지지 기반이 약화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기존 지지 기반이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두동강 나는 그것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지지율에.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지만은 계속, 그리고 또 정청래나 이 문조털레요 이쪽에서 막 선동을 하겠죠. 김호준 방송, 오늘 김호준 방송에서 벌써 정청래 쪽 그 3명 불러서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고, 조만간 뭐 유시민도, 또 그때 이재명 정권은 필연코 망할 것이라고 했던 유시민도 아마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주인 자리를 그대로 되찾아와야 되니까는, 좌파의 주인 자리를. 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서울과 30대 하락폭이 지금 엄청납니다. 이 부동산, 그리고 세금 폭탄, 이런 것이 직격탄을 미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여론조사 기관은 지금 말씀드린 KSOI고, 오늘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지지율은 여기서도 43.3, 부정평가는 54.9가 나왔습니다. 특히 20대 긍정평가 33.5, 30대 긍정평가 37.6, 전부 다 떨어지고 있고, 20%대까지 막 떨어진 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지 정당이 없다 하는 무당층은 이제 중도층하고 약간 좀 결이 다르죠. 무당층은 좀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이 이제 지지 정당이 아예 없으니까는 중도층하고도 약간 다른데, 무당층 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16.8% 나왔다. 지지율 16.8% 나왔다. 이제 정치에 무관심하신 분들이 봐도 이거 이재명이 하는 짓이 정말 자기 죄를 없애려고 하고 말도 안 되고, 그 정치는 관심이 없지만은 내 생활을 하는데 이 집값 막 올라가고 뭐 전세 갈 데 없고 대출 안 해주고 물가 막 뛰고, 이런 분들이 이재명을 그 국정 운영을 긍정평가하는 비율이 16.8%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16.8%. 자, 그렇게 되니까 특히 또 최근에 이 조희대 그 탄핵한다 뭐 이런 사태에 맞물려서 사법부도 지금 법원도 덜썩덜썩 하고 있죠. 아니 그리고 그 와중에도 공소 취소한다고 무슨 뭐 잠시 전에 드리겠지만 아직까지도 막 여러 가지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아예 공소 취소가 아니고 재판을 없애는 게 아니고 재판 다시 받아라, 이 여론이 다시 또 치솟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론조사는 나올 때마다 계속 전해드리는데, 바로 코리아 정보 리서치 조사 결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겁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 필요성 17일부터 18일 조사를 한 거죠. 이재명 재판 필요하다 53.4%입니다. 54.4. 이재명 재판 재개 필요성.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 불필요하다가 42.6%. 이거 보시면은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이 조사에서, 천지일보 조사에서, 코리아 정보 리서치 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43.3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재판 안 받아도 된다가 42.6이면은 이재명 그 지지자들 중에서 극히 일부는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넘어와 있다고 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재판을 없애려고 하는데 오히려 국민 여론은 이 재판을 받으라는 것이죠. 또 30대 같은 경우는 재판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64.2%로 가장 높게 나왔고, 20대 59.8% 재판해야 된다. 보수층은 재판 재개 필요하다는 게 82.9%, 중도층도 53.8%가 재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9.1%, 거의 한 20%,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재판은 받아야 될 것 같느냐, 이게 왜 이 재판을 없애면은 다른 일반 국민들하고 형평성도 맞지도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1년 2개월 집권하면서 모든 것의 초점을 자기 재판 없애는 거, 여기다 맞춰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지금 힘 있을 때 그냥 재판을 받아라, 그런 말도 나오죠. 지금 아직까지는 이 집권자니까 아마 재판 받으면은 판사들이 그렇게 좀 관대하게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재판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까지 좌파 진영 안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의 재판 재개는 이게 지금까지는 거의 설마 재판을 받겠어, 현직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파 패널들도 많이 했지만, 이거 국민 여론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리고 또 지지율이,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판사들이 그냥 있지 않죠. 자, 판사들이 또 특히 판사들도 인사 이동도 있죠. 내년 초 1, 2월 되면 인사 이동도 있고 하면은, 그때 이재명 지지율이 어떻게 돼 있을지, 또 재판 재개 필요하다는 이 여론이 한 60%, 70%까지 올라가 있으면 이재명 재판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결코 이렇게 희망사항인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처음부터 저는 이재명 집권하자마자부터 계속 이 말씀을, 재판 재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게 국민 여론이 점점 확산되면은 충분히 현실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상당히 이제 저런 여론조사들 결과도 나오고, 또 본인의 지지율 떨어지고 하니까 상당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자기 임기 이야기를 꺼냈는데,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소개한 페넷마이크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페넷마이크 기사는 죄송합니다, 뉴델리 기사입니다. 뉴델리 기사, 이재명 지지율 40%의 자극을 받았나, 40%의 자극받았나, 임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국정 속도 높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을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거 지지율 대출하게 자극받은 것 아니야?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이재명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다시 메고 국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보통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임기가 1년이 됐다거나 2년이 됐다거나 이런 때 주로 하는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런 꺾어지는 그런 것도 없는데, 갑자기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다시 매라. 그러니까는 지금 언론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40% 안팎, 40%가 아니고 일부 여론조사는 30%까지 내려갔죠. 서울은 20%까지 내려가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인 것 아니냐 하는데, 이게 전환점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지지율이 다시 반등되기는 어렵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이 무엇보다 국정의 중심축인 정부 부처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거 정권 초반에 다른 역대 정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1년 정도 된 정권이면은 이 정부 부처들이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선제적으로 막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권 말기적 현상이 이재명 정권에서는 2년 차 접어드는 시점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조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것이죠. 마치 역대 정권들, 과거 정권들 임기 말기에 공무원들이 복주부동 해버리는, 그리고 권력기관들이 막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 지금 보이는 것을 이재명이 느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40여일이 지났다. 전체로 보면 대략 20% 조금 넘게 임기가 지난 셈이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정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국가 대도약을 발판을 마련한 성과도 있었다. 자아자찬을 하지만은 갑자기 임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뭐 지지율이 떨어진 이런 상황하고 무관하지 않다. 그 보고 저는 특히 본인이 어떤 재판 재개나 탄핵에 대한 이런 그 두려움 같은 것이 지금 느끼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갑자기 수석부장관회의에서 자기 임기를 이야기한 그 20%가 흘러갔다. 자, 뭐 지금 20%가 흘러가서 80%가 남은 것인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이재명 정권이 끝날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죠. 재판 재개를 하게 되면은 바로 선거법 같은 경우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에서 재판 재개하기로 결정만 하면은 한두 번 재판하고 바로 유죄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탄핵도 그냥 우파 대통령만 두 번 탄핵이 됐는데 꼭 그것이 좌파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죠. 지금 어떤 김어준 그 게시판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전부터 이재명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좌파 안에서. 그리고 뭐 좌파라고 뭐 진보라고 이 중간에 집권자가 그만두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아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좌파가 완전히 둘로 쪼개졌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가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 갑자기 이제 그 이재명이 자기 임기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다시 이재명 정권 지금 1년 2개월을 좀 돌아보는 그런 이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부 2년차 실정평가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이제 뭐 1년 2개월 정도 지났죠. 그동안 너무 많은 실정을 하고 나라 정체성을 바꾸는 그런 시도들도 많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중간 점검을 하는 그런 토론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재명 정권은 그 존재 자체로 이재명 정권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국민과 나라의 시한폭탄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워낙 그 해이망측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제가 오늘 그 좀 전해 드리려고 하다가 정치 현안이 많아서 지금 전해 드리지 못하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훈련이 시작된 을지 훈련에 대해서 축소하라고 전 정부 장관에게 명령을 내려서 실제 축소를 했죠. 축소를 하고 이제 가상 전투를 하면서 적의 공격을 받아서 방어하는 데까지 훈련을 하고 다시 반격하는 전투를 그 훈련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전해드렸지만 그것이 이재명은 통보도 받지 못했다. 한미연합 훈련인데 이재명이 명색이 국군 통수권자죠. 연락도 받지 못했다. 안규배 국방장관이라는 안규배, 외교부 장관 조현, 아무도 몰랐다. 뉴스 보고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 완전히 이재명 패싱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어젯밤에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데 대해서 트럼프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자기가 패싱된 한미연합훈련, 그 정례적으로 해오던 그것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어떤 화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했든지,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이 3,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일종의 딴지를 걸었다. 트럼프가. 그런 분석까지 나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패싱당하고 있었으면서 그 결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한미연합훈련 축소하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나요? 김여정이 반응을 내서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 하지 마.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아니고 중단해야 돼. 축소가 가지고 뭘 정책을 내고 있어.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 생명하고 안전을 담보로 막 걸어놓고 막 도박을 막 벌이는 거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권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
국민과 나라의 시한폭탄이다. 단 1년 만에 민생이 다 무너졌고 경제도 망가졌다. 치안은 불안하고 안보는 붕괴 직전이다. 이거 전부 다 제가 이거 사례를 들어도 1시간 동안 지금 다 이 사례만 가지고도 다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치안이 어떻게 불안해졌는지. 지금 보안수 사건 완전히 폐지해버려가지고 경찰의 그 엉터리 같은 수사가 여기저기서 막 벌써부터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시행이 10월 2일부터 되는데도. 그런 이 상태로 가면은 정말 치안이 다 무너진다나. 안보 붕괴.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거의 도박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고 이재명은 본인 집은 더불어 건저당으로 바로 치우고 팔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떨어뜨리고 본인들은 널찍한 아파트에 살면서 국민들은 사무실, 상가, 개조한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한다. 항의 같은 경우는 청년들은 그 버스 안에서 들어가서 살라고 한다. 이재명 아들은 어디에 사는지 묻고 싶다.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이재명 아들이 어디에 사는지. 처음에는 그쪽에 뭐 간사, 용산에 있을 때 간사에 산다는 소문이 있었죠. 확인은 안 됐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다른 청년들은 펫버스 가서 살아라고. 그리고 이재명이 열심히 하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장동영 대표도 본인 재판 취소하는 데는 물불을 안 가린다. 이제 대법원장 급박해서 무죄 받아내려고 하는 모양인데 결코 뜻대로 안 될 거다. 국민의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다. 자, 그런데 대법원장 급박. 여기도 여러 가지 노림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뭘 하든지 간에 자기 재판 없애는 거. 딱 그거죠. 그리고 장기 집권 하겠다는 그런 욕심 같은 것들. 이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